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뉴스를 보다가, 너무나 지금 화가 나고, 열이 받아서, 잠깐 여러분들과, 소통을 하고자, 방송을 시작합니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판결이 났습니다.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3.5법칙, 다시 말해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도 아닌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이렇게 났습니다. 박정민님, 강경훈님, 박미연님, 심연민님 어서 들어오십시오. 이번 판결은 재판이 아닙니다. 재판이 아니라 개판입니다. 인혁당 사법살인사건 이후 최악의 판결입니다. 삼성 이재용 어머니조차 낯부끄러워서 이렇게 판결을 못할 정도인데, 서울고법의 정모 판사는 눈치끈 감고 삼성 이재용의 구원투수가 됐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재판이 아니라 개판입니다. 대한민국의 법치가 죽었고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죽었습니다. 법관이 법복을 입고 법을 살인한 꼴입니다. 판사는 법복을 벗고 식칼을 들어야 할 정도로 법에 대한 농단, 법관이 법의 이름을 빌린 범란을 일으켰습니다. 이것은 판결이 아니라 역사와 민주주의에 대한, 그리고 국민에 대한 반역입니다. 지금 너무 제가 화가 나고 지금 이 판결에 대해서 가급적 이성적으로 발언을 하려고 해도 잘 참기가 어렵습니다. 이은성님, 유지연님, 우종열님, 임승희님, 이금희님, 박경신님, 송보영님, 조상숙님. 저는 이 판결을 보면서 그 판결문에 1심에서 유죄를 내렸던 부분에 대해서 거의 대부분 지금 무죄를 때렸습니다. 한 가지 혐의 사실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이 판결이 갖는 역사적 의미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재벌 총수들에 대한 검찰과 법원의 봐주기는 그동안 알량한 명분이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재벌 총수를 감옥에 가두면 대한민국 경제가 휘청거린다, 이런 거였는데요.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감옥에 가 있는 동안 삼성의 주가는 계속 뛰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제 투명한 경영이 되겠구나. 삼성 이재용이 오랫동안 감옥에 있다 보면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고, 그리고 투명한 경영으로서 삼성의 가치가 더 높아지겠구나 하는 오히려 역전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2심 판결문은 저는 삼성의 권력, 삼성의 돈에 대한 굴복이라기보다는 차라리 악마와의 유착이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배가 고파서 편의점에서 3,000원짜리 빵을 훔친 사람은 3년 징역을 살아야 됩니다. 300억을 갖다 바친 이재용은 석방돼서 풀려납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자본주의 체제에서 기업 경영을 하는 CEO는 기업의 이윤을 위해서,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뜁니다. 아무런 기업의 이익이나 혜택도 없이 권력에게 300억씩 갖다 바치는 것이 무능한 경영일 뿐만 아니라 회사 입장에서 봐도 참으로 바보 같은 그런 경영인이 아닐 수 없죠. 삼성에 아무런 이익이 되지 않는데 수백억을 갖다 바친 그 삼성 이재용은 무능한 경영인으로 쫓겨나야 합니다.
전적적인 정경 유착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미르 K 스포츠재단에 갖다 바친 돈은 박근혜의 겁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수동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포괄적 뇌물죄를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것은 삼성 이재용 구하기 뿐만 아니라 박근혜 재판에도 크게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저는 2심 판결부의 판결을 아무리 존중하고 싶어도 그런 마음이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대통령 하나 바뀌었지만 적폐는 우리 대한민국 사회 곳곳에서 독버섯처럼 암약하고 있다.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민주주의와 정의를 바로잡는 것은 장기적이어야 하고 간고해야 되고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이루는 그런 꽃과 열매가 아니겠는가. 이번 재판이 아닌 개판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송보현님, 김상만님, 김재열님, 이경선님, 정길섭님, 임승희님. 네, 송보영님, 공수처 설치. 맞습니다. 공수처를 설치해야 된다 하는 이유와 명분이 하나 더 생겼지만 저는 그것보다도 어떻게 이렇게 같은 재판부에서도 1심과 2심이 이렇게 다를 수가 있나. 이것은 판결이 아니라 반역입니다. 이것은 법의 이름을 빌린 사법 구태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삼성 재벌을 봐줬다 이러한 개념도 유효하겠지만 그것보다는 현 문재인 정부를 반대하는 수구 세력들의 준동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비양심적이고 무능한 판사를 할지라도 이렇게 판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특검과 1심에서 인정했던 대부분을 다 뒤집었습니다. 저는 일각에서 지적하고 있는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해서 유죄로 감옥살이 시켰던 판사다. 물론 그 부분도 분노스러운 일이지만 저는 그런 차원보다는 이것은 처음부터 작정하고 덤벼든 그런 법관의 이름으로 법을 살인한 사법살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임승희님, 구봉출님, 이것은 분노해야 되는 일입니다. 보통 사법부에서 판결을 내리면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한다. 이렇게 우리는 애써 위안하며 고난을 해왔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 판결은 인혁당 이후에 최악의 판결일 뿐만 아니라 고의성이 짙은 수구 세력들의 준동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 대한 반격 이것이 사법부에서도 이미 시작되었다. 우리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사법부의 블랙리스트 판사가 같은 판사를 사찰하고 뒷조사를 하고 이메일을 뒤지고 그랬던 일이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사법부 내에도 이렇게 수구적인 판결을 내리는 판사들이 곳곳에 암약하고 있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이재용 2심 재판부의 재판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재판이 아니라 개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분노해야 됩니다. 법원 앞에 가서 촛불이라도 들고 싶은 그런 심정입니다. 국민을 우습게 하는 그런 역사적인 개판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중앙지법 영장 심사를 하는 영장재판부도 지금 장성명 전 청와대 비서관도 석방을 시켰습니다.
입법, 행정, 사법 그동안 9년 동안 이렇게 썩을 수가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썩을 떠오르로 썩은 이 사법부에 대한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정말 열받습니다. 지금 이번 이 판결이 저는 사법부로서는 엄청난 지금 후폭풍에 시달릴 것이다. 사법부는 지금까지 대체로 존중받고 그리고 사법부에 대한 재판에 대해서 불만이 있어도 존중하는 분위기였지만 이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법관이 법을 유린하고 민주주의와 정의와 진실을 짓밟는 이런 행위들은 국민들에게 탄핵되어야 된다. 우리는 대통령제 국가이고 최고의 권력자라고 하는 대통령도 국민이 촛불을 들고 탄핵했습니다. 일개 판사 정도가 그 이상의 권위일 수 없습니다. 국민 위에 판사 군림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대한민국의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얘기했습니다. 국민을 이렇게 깡그리 무시하는 이 오만방자한 재판부, 국민의 이름으로 심판대에 세워야 됩니다. 사법부, 감시의 사태, 이제 더 이상 사법부도 자기 멋대로 자기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 법의 이름으로 칼춤을 추는 이러한 작태는 우리 국민의 힘으로 반드시 막아내야 할 것입니다. 이게 판사냐? 이런 구호를 외치면서 우리 법원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우리 또다시 촛불을 들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 2월 5일 삼성 이재용에 대한 2심 재판부는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얼마나 썩었고 대한민국의 일개 판사가 어느 정도로 악영향을 끼치는지 오늘 사법부의 셀프 쿠데타를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흥분할 일이고 분노할 일입니다. 이건 단순히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고상한 말로는 치장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겁니다. 경제민주화, 이렇게 되면 물 건너가게 됩니다. 오늘의 이 재판이 부디 대한민국의 사법부의 환부를 도려내고 사법부가 거듭날 수 있는 그런 밑거름이 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사법부를 누가 믿겠습니까? 헌법에도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재용은 예외란 말입니까? 여러분, 참 갈 길이 멉니다. 우리가 촛불 들고 대통령을 바꿨지만 우리가 촛불을 들고 바꿔야 될 것이 사회 곳곳에 만연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그런 오후입니다. 여러분, 저도 지금 이 분노와 울분이 가라앉지 않고 있어서 웬만하면 말이 술술 나오는데 참 이 말문이 막히고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분노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법부가 신성불가침의 지역이 아니라 국민과 민주주의 역사의 이름으로 당신들도 심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 국민들이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각자 위치에서 댓글로 항의를 하든 아니면 사법부에 전화로 항의를 하든 이제 국민이 나설 때입니다. 이렇게 되다가 최순실, 박근혜도 집행유예로 풀려날 수 있습니다. 감히 상상할 수 없는 폭거가 오늘 서울고등법원에서 일어났습니다. 이게 나라냐라고 우리는 촛불을 들었습니다. 이게 사법부냐? 이게 판사냐? 여러분 이제 좀 더 길게 보고 일일비 하지 않고 이렇게 나라를 구하는 일이 참 힘들고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구나. 그런 생각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법부는 이제 죽일 사자, 법법자, 부패할 부자, 법을 죽이는 썩음내 진동나는 그런 사법부다. 라고 우리 국민들이 판결하고 사법부도 국민의 힘으로 정화시키는 그런 일을 앞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어이없는, 참으로 끔찍하고 상상하기조차 싫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참 대한민국 국민 참 고달픕니다. 이러려고 고시 공부하고 이러려고 판사 돼서 이러려고 이런 재판을 한 것인지 참 갈 길이 멉니다. 여러분 분노하십시오. 그리고 행동하십시오. 그리고 표현해야 됩니다. 이건 재판이 아니라 개판입니다. 이게 판사냐? 라고 다시 촛불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만큼은 사법부에 대해서, 아니, 서울고등법원 정형식 판사에 대해서 충분히 욕해도 되는 날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법부에도 양심 있는 판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명박근혜 정권 동안 양심 있는 판사들은 한직으로 밀려나고 법원행정처에 사찰받고 그리고 아웃사이더로 지금 물러나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김명수 법원장이 혼자 힘으로 사법부를 개혁하기 어렵습니다. 국민들이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힘을 실어줘야 됩니다. 여러분, 사법부는 국민 위에 군림하는 권력기관이 아닙니다. 국민의 뜻을 받들고 진실과 정의의 편에 서서 균형 감각 있게 공평하게 시시비비를 가리는 그러한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입니다. 그러나 오늘 재판은 민주주의에 대한 최후의 보루가 아니라 민주주의에 대해서 식칼을 들고 법을 살인한 사법살인의 날입니다. 참으로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너무나 충격적인 이재용 석방 소식을 듣고 갑작스럽게 불쑥 여러분들께 제 뜻을 밝히고 여러분들의 댓글을 한번 읽어보고 싶어서 이렇게 방송을 했습니다. 하회천님, 곽경수님, 김태남님, 노춘민님, 곽경수님, 유병무님, 강대원님, 오늘은 충분히 분노하고 10분 재판부에 욕이라도 하고 싶은 여러분들의 심정, 저도 똑같습니다. 박윤경님, 김복수님, 우리 함께 나라다운 나라, 그리고 진실과 정의의 편에 서는 그런 사법부의
거듭남을 위해서 함께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울분과 분노, 이 치떨리는 노여움, 이런 것이 밀려옵니다. 여러분, 이게 판사냐? 다시 촛불 들고 법원으로 달려가야 하겠습니다. 사성환님, 황윤아, 곽경숙님, 양희용님, 장혜진님, 열받습니다. 진짜 열받습니다. 여러분,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